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구조 중에서 이번 단원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을 풀어 헤쳐 보듯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굉장히 많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겉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얼굴, 몸, 손발, 또 한 껍질 벗겨본다면 많은 혈관과 또 많은 본, 뼈들로 또 신경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많은 조직들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듯이 컴퓨터 내부도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조그만 나사모까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과연 어떻게 구분을 할까? 컴퓨터라는 것도 우리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을 두 개로 쪼갠다면, 우리 인간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죠. 배꼽을 중심으로 상하 또는 좌우 또는 앞판 뒷판 그렇게 대답하는 학생도 있고 뭐 죽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학생도 있고요. 모본적인 답안이라면 뭐 육신과 정신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겠죠.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에 해당되는 이런 하드웨어와 또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하드웨어의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일까 살펴본다면 중앙처리장치와 주격장치와 주변장치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하드웨어 기술을 다루는 그 하드웨어를 다루는 그 기술을 소프트웨어라고 그러는데 소프트웨어는 핵심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또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배우게 될 내용을 먼저 여기다 적어 봤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다소 이게 복잡해 보일 수가 있지만 어차피 배워야 되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되고 하드웨어는 중앙처리장치, 주격장치, 주변장치로 구분이 된다.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하드웨어에서 가장 큰 핵심이 중앙처리장치다 그랬습니다.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다. 이 주기형 중앙처리장치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제어, 연산, 레지스터. 다 저희가 배우게 될 내용이고요. 주격장치는 롬이라는 것과 램이라는 걸로 구분이 돼요. 자, 주변장치. 이거 두 개가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장치들, 입력장치, 출력장치, 또 보조기억장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거고요. 하드웨어를 다루는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게 바로 운영체제예요. 컴퓨터를 사용할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제어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 제어에는 감시 데이터 작업 관리, 처리 프로그램에는 언어 번역, 서비스 프로그램. 응용 소프트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사무처리용 언어, 그래픽 언어 그런 것들이 그래픽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컴퓨터 구조에서 배워야 될 모든 구조들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지금 10쪽부터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뒤쪽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여기서는 이제 한번 어떤 걸 배울 것인지 한번 대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이 개념을 잡아주면 됩니다. 하드웨어란 무엇이다? 기계다. 눈에 보이는 기계적인 장치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고요. 이렇게도 분류를 했다 그죠? 중앙처리장치와 기억장치. 이 기억장치에는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기억장치가 있었고
또 여러분이 보조 기억장, 주변 장치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보조 기억 장치도 있었죠. 네, 기억 장치 이렇게 한 번에서 봤고요. 입력하는 장치, 출력하는 장치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하드웨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다 라고 그랬죠? 중앙처리 장치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앙처리 장치를 약자로 CPU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컴퓨터 공부를 시작하게 될 건데 많은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용어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가장 쉬운 용어들이 일단 나올 건데 이 쉬운 용어들을 놓치지 마세요. 네, CPU는 중앙처리 장치입니다. 무작정 애운다면 애워질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풀네임을 애워가세요. 네,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어서 중앙처리 장치였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중앙처리 장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처리 장치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 그랬죠. 네, 제어, 연산, 레지스터였습니다. 제어 기능이란 무엇일까? 컨트롤한다 그거죠. 네, 컨트롤합니다. CPU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업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어들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누구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지 적절한 순서대로 또 명령어를 인출해내고 그 명령어를 해석을 하고 또 결과에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에 필요한 부분으로부터 제어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결론은 제어한다 그거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 자신을 제어하는 것은 부모님이 했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그 제어하는 게 귀찮고 힘들었지만 그런 제어가 있기 때문에 훌륭하게 자라서 이 강의를 듣고 앉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어 신호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무슨 장치가 있었죠? 바로 연산 장치가 있었죠. 연산 장치는 여러분이 ALU라고 그래요. ALU, 왜 ALU라고 할까? ALU, Arithmetic Logic Unit이다. Arithmetic은 산술연산이라는 뜻이고 Logic은 논리연산이라는 뜻이에요. U는 장치가 되고요. 산술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의미를 하고요. 논리연산은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and, or와 not 연산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연산 장치는 ALU라고 하고요. 자, 하나 남은 CPU 속에서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레지스터는 소규모 데이터를 기억하는 장치를 하네요 라고 써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CPU 세 가지가 지금 제어, 연산, 레지스터가 나왔죠. 네, 그게 CPU였어요. 네. 근데 여러분이 그 메모리가 있었잖아요. 주기억 장치가 있었죠. 주기억 장치, 기억하는 역할을 한다 그거죠. 주기억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레지스터가 이 속에 존재하냐라는 거죠. CPU 속에 있는 레지스터도 기억하는 역할이라는데 얘는 무슨 일을 하냐 그거죠. 그래서 조그만 데이터로 구성이 됐죠. 용량이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 빼기 2 곱하기 3을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5 빼기 2를 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할 거죠. 그 5 빼기 2를 한 이 결과를 누군가 잠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누가 잠시 기억하고 있느냐 그거죠. 네, 이때 레지스터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산의 결과로 다시 곱하기 3을 하는 이런 거죠. 또는 CPU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주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또 가져온 이 결과를 주기억 장치에 저장을 할 때 누군가 들고 가야죠. 누가 들고 갈 거냐? 레지스터가 들고 간다라는 거죠. 이처럼 CPU에서 일어날 때, CPU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잠시 잠깐 이렇게 기억하는
역할이 바로 레지스터가 하고요. 이 레지스터는 CPU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기억장치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억장치들이 나올 거예요. 레지스터가 있었죠. 지금 기억하는 장치. 그다음에 주기억장치 있었죠. 보조기억장치 있었죠.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게 될 캐시도 있어요. 그 많은 기억장치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이다? 바로 레지스터다. 기억장치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뭐다? 레지스터다. 그거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CPU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기억장치입니다. 자, 주기억장치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억하는 역할이겠죠? 네.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기억하는 장치가 돼요. 그래서 롬과 램이 여기에 있게 되는데, 롬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특수한 장비를 가지고 건드는 부분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은 바로 램이 됩니다. 램. 이게 이제 되고, 여러분이 메인 메모리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은 거의가 램에 대한 내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켜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들이 모두 램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게 돼요. 다 차버렸네요. 근데 놀고 있는 공간이 있네요. 그걸 내보내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되겠죠. 누구를 내보낼 거냐.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다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메모리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보드에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꽂아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또 꽂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입력 장치가 있죠. 여러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눈에 보이는 입력 장치 뭐가 있나요? 키보드요, 네, 마우스요, 네, 이런 거 다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스캐너가 있네요. 자, 스캐너는 뭐 하는 장비인가요? 그죠? 사진을 입력해주면 그게 바로 파일로 나오는 거죠. 카드 리더기 OCR, OMR, MICR들이 있습니다. 자, MICR은 여기가 M이 잉크, 마그네틱이에요. 자기. I가 잉크라는 뜻입니다. C는 캐릭터, 문자라는 뜻이에요. 리더기, 판독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잉크를 통해서 판독하는 수표 같은 것을 우리는 MICR이다 라고 하고요. 자, OMR이 있습니다. OMR은 M이 마크라는 뜻이에요. O는 광학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광학, 문자 판독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크를 한다 그거죠. 여기가 광학 마크 판독기입니다. 광학 마크 판독기. 그래서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거 색칠한 거 어디서 해보셨어요? 그죠? 답안지 제출할 때 사용이 되지요. 그 다음에 OCR입니다. 네, 이게 이제 O가 광학, 자, C가 문자, 캐릭터, 자, R이 판독기다. 문자를 판독하는 거다라는 거죠. 광학 문자 판독기.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문자를 판독하는 지로용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입력 장치가 많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입력한 내용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보여주는 모니터, 프린터 알고 있는 거고, 마이크로필름 출력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필름에다가 저장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가 있지만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은 컴퓨터를 끄면은 모두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제 영구적으로 보관을 하고자 할 때 보조기억 장치를 이용을 하죠. 여러분은 보조기억 장치에 뭐를 사용하고 있으세요?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SSD 그런 걸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자기 드럼 이런 거, 플로피 디스크 이런 것도 있고요. 자, 하드디스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 USB 메모리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한때는 CD롬 시대, DVD 시대가 있었죠. CD롬과 비슷하게 생기면서 용량은 굉장히 크고 양면을 사용할 수 있는 DVD가 있었죠. CD롬의 하나의 용량은 650메가죠. DVD는 약 4.7기가부터 시작이 되죠. 이렇게요. 자, 플래시 메모리는 이제 우리가 디카의 저장 장치가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대용시키는 거 뭐가 있어요? SSD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할 게, 자, 자기 테이프는 굉장히 저속입니다. 네. 그 다음에 대신 용량은 큽니다. 고용량. 그 다음에 대신 저렴하죠. 이래서 자기 테이프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장치들 중에서 가장 느린 장치 하면은 자기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버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버스는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이 통로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도로에 보니까 뭐 버스 전용 차선도 있고 자전거 도로도 있고 보행자가 다니는 길도 있죠. 그처럼 많은 길이 있듯이 버스도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버스는 여러 가지 신호가 지나다니는 통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여기 봤더니 내부 버스, 외부 버스로 구분을 했나요? 뭐에 따라서 내부 버스, 외부 버스로 구분을 할까? 내부, 외부, 뭐의 내부, 뭐의 외부. 바로 뭐에 따라서 CPU 내부에 있으면 내부 버스, CPU 바깥에와 거래를 하면 외부 버스. CPU 내부에서 무슨 거래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CPU 세 가지가 뭐였어요? 네, 제어장치, 연산장치, 레지스터가 있다 그거죠. 얘네들끼리 어때요?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겠죠. 그랬을 때 통로가 필요할 거다. 그게 바로 버스다. 근데 CPU 내부에 있으니까 무엇이다? 내부 버스다. 자, CPU가 있고 주기억장치가 있어요. 그럼 CPU와 주기억장치도 뭔가 주고받고 하는 일이 있겠죠. 이 길, CPU 바깥에 있는 길을 외부 버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길에 누가 지나다니느냐에 따라서 주소버스, 데이터버스, 제어버스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데이터가 지나다니면 데이터버스, 주소가 지나다니면 주소버스, 여러 가지 제어 신호가 지나다니면 제어버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신호, 제어 신호가 있냐면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경우, 또는 끼어들기를 하고 싶은 경우, 또 어떤 뭐 준비된 상태, 뭐 프린터가 준비됐어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 이런 게 여러 가지 제어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종류 세 가지,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소프트웨어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소프트웨어는 뭐라 그랬죠? 기술이다 그랬죠? 프로그램이다 그랬죠? 뭐 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동작하기 위한. 그죠? 네,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을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여러분, 육신을 다스리는 게 뭐죠? 정신이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기억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무엇이냐? 컴퓨터를 사용할 준비를 시켜준 것 외에도 어떻게 하면 하드웨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네, 그거를 이제 해주는 게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게 무엇이다? 운영체제, OS가 됩니다. 네, OS 프로그램입니다. 네, 일련의 소프트웨어다. 그럼 운영체제, OS가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것으로 도스, 유닉스,
윈도우즈, 리눅스가 있습니다. 자, 도스는 아주 옛날에 사용한 문자로 모든 것을 입력하는 CUI 방식이었죠.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문자로 사용자들과 통한다. 인터페이스죠. 네. 기계와 사용자가 문자로서 대화를 한다. 마우스가 없었어요. 모든 건 키보드로 명령어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컴퓨터를 배우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윈도우즈가 있는 거죠. 개인용 PC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윈도우즈죠. 윈도우즈가 1985년도에 1.0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마우스가 이제 마우스가 나온 거죠. 그러다가 91년도에 3.1로 돼가지고 95년도에 윈도우즈 95, 98년도에 윈도우즈 98, 2000년도에 윈도우즈 미, 다음에 2001년도에 XP. 2003년도에 비스타가 나왔지만 별로 빛을 보지 못했죠. 그러다가 2009년도에 윈도우즈 7, 그죠? 네, 7을 이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윈도우즈 버전이다 라고 하고요. 2013년도에 윈도우즈 8 버전, 지금 윈도우즈 10을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닉스다, 리눅스다 하고 나오죠. 이름이 비슷하죠. 자, 유닉스는 미국의 이제 벨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어요. 1969년도에. 자, 그러다가 1973년도에 시언어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대형 기종에서 주로 사용을 했는데, 이름이 비슷한 리눅스는 이제 개인용 PC에서도 사용을 하자. 또 유닉스의 굉장히 부피가 큰 거를 다 떨궈내고 약간 소형화시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1991년도에 리누스 토마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닉스와 비슷하지만 이것의 좋은 점은 무료라는 거. 그래서 사용자들이 500만 이상 사용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토의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운영 체제가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죠. 윈도우즈를 딱 켜가지고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뭐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펌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펌웨어는 여러분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한다. 그러면 일단 비용이 발생이 되고 대신 속도는 빠릅니다. 근데 있는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를 바꿔서 구현을 할 수 있다면 비용이 저렴하겠죠. 대신 속도는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한 것보다는 느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될 때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한다. 그러면 비용이 든다. 속도는 빠르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한다. 비용은 저렴하지만 속도는 느리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거의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고정적이에요. 근데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를 롬에다가 저장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롬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럼으로써 하드웨어처럼 우리가 고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성질 처리를 빠르게 할 수가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롬에다가 기록해 놓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작은 프로그램을 우리는 펌웨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와 동일하지만 하드웨어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또 하드웨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약을 한다면 펌웨어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여러분 교재에서 중요한 점 밑줄 치고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0페이지 보면은 컴퓨터에 대한 구성 요소 전체적인 구조도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구조도가 여러분 머릿속에 모두 들어오게 될 겁니다. 하드웨어에서는 핵심적인 CPU, 제어, 연산, 레지스터 종류 3가지로 나누어진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돼요. 지금 이 단원에서는 그냥 겉에만 훑었고 아주 세세한 부분은 아직 안 들어갔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구분, 종류 정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주기억장치 롬과 램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장치에서는 플래시 메모리, SSD, 네, 버스는 기억을 하세요. 네, 통로다라는 거고 내부 버스, 외부 버스뿐 아니라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제어 버스로도 나눈다. 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네, 운영 체제가 바로 하나의 단원으로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펌웨어가 새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